네, 오늘은 현재 뭐 시황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했던 바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리의 마법은 뭐 워낙 유명합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이 가장 부를 이뤘던 근본적인 원인이 복리의 마법인데 결국엔 돈이 돈을 부른다 또는 돈이 돈을 창출하게끔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복리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그럼 과연 최적의 복리 효과는 어떻게 누릴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절약이었습니다. 절약. 남들 뭐 좋은 거 먹을 때 좀 덜 먹고, 남들 뭐 좀 좋은 거 살 때 좀 덜 사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물론 일부분은 전 항상 전 주식의 월급의 반은 주식으로 항상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마이너스여도 지금 저가 매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넣었었고, 그래서 꼬박꼬박 이거를 계속 꾸준히 좀 넣었던 게 결국엔 최초 초창기에는 월급 받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주식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한 1억을 모으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떤 목돈을 만드는 데까지 한 3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향후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가치가 저평가되었어도 나중에 분명히 큰 어떤 성장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업이 있었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수익률을 봤었던 건 2차 전지였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시작할 때 뭐 한 3만원, 2만원 막 중후반 이었고, 뭐 LNF도 뭐 2만원, 만원 뭐 이럴 때였고, 에코프로도 뭐 2만 5천원 뭐 이 정도였는데, 돌아보니 좀 뭐 팔지만 않고 있어도 뭐 600%, 뭐 700%는 날 수 있었던 기업인데, 물론 저는 거기까지는 찾지는 못했었고, 일정 부분 100%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항상 매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챙겨놓고 다음을 보는 그런 흐름을 좀 가졌었고, 제가 항상 포인트는 그런 거였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선 성장성이 동반한 기업이어야 된다. 물론 그때 시기는 초저금리 시대는 아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취업 후 6년 동안 주식 성과는 어떠한가라고 대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을 때도 있었고 플러스도 있을 때도 많았지만, 마이너스 있을 때 오히려 더 저는 더 매수를 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그 복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1억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한 3년에서 3년 반, 뭐 2억을 모으는데 뭐 한 1년 반, 3억이 되는 데는 한 1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돈을 모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다른 또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축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 그렇구나 라는 것도 있었고, 물론 굉장히 좋은 시기, 투자 시기를 만나서 그렇게 빛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안타까워하고 힘들 일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고, 저도 그런 걸 겪어봤었고, 사실 그때 제가 겪었던 수익률 마이너스는 지금의 마이너스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의 마이너스에 곱하기 2에서 곱하기 2.5,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더 가기 위한 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인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익률이 증가할 때 저는 어떻게 보면 큰 파도의 흐름을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림이 있었다. 충분히 그 파도가 올 때까지 차곡차곡 매수를 해서 좌수를 좀 많이 늘려놨던 것 같습니다. 좌수를 많이 늘려놓으니까 그 파도에 의해서 수익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게 주식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주식이라는 건 어느 순간 폭발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려갈 때도 폭발성 있게 내려가긴 하지만 올라갈 때는 충분히 예상했던 것 의외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세게 올라가는구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어떤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전 매수보다 매도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돌아보니까 저마저도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힘들 때도 무조건 있었다.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장이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저도 총 금액에서는 플러스지만 올해 것 수익률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이 주식시장에 떠나지 않는 건 아직 우리 시장이 먹을 게 남아있다. 잠시 떠날 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무작정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률이 늘어나는 건 꼭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줄도 알면 자신의 현금도 지키면서 자산도 지키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법이랄까 그런 흐름을 좀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상한가 세방, 점상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큰 달콤한 그런 열매지만, 사실 그런 종목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종목은 작전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작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적과 어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오르고 내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빠르게 상승하는 강한 종목들이 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났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 맛을 보게 되면 결국엔 항상 주가는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많이 내려간 것도 정상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단 어떤 지표라든지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현재 상황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 않는 거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은 분명 골이 깊었기 때문에, 나름 깊었다. 하지만 한 번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골을 깊게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더 올라오는 추진력이 더 세집니다. 그 추진력을 믿고 우리가 그런 파도 속에 좀 약간 살짝 밑단에 있다. 근데 올라가는 이제 파도에 다시 탑승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중장기로 누릴 때 좀 더 큰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오래 살아남은 자가 떠난 자의 몫까지 다 가져간다는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린민의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